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자,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전화와 흥미에 관한 내용을 제가 조금씩 담아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네, 여보세요. 우리 전화할 때 상대방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왜? 왜? 네, 두 번째 표현. 잘못 걸었을 때, 전화 잘못 걸다, 따错. 네, 따错. 네, 이것과 관련된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본문 끝나고 문형 연습 때 다루겠습니다. 자, 세 번째. 나. 네, 여기서는 지시 대명사 이것저것 그렇게 쓰인 게 아니라 화제 전환하는 접속사로 쓰였죠. 그렇다면 이란 뜻입니다. 음악회라는 단어예요. 인회회. 인회회. 네. 콘서트도 해당되고요. 자, 마지막 단어. 약속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요회. 네, 요회. 자, 이것을 회회로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 이 단어도 약속 있다, 약속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보통 요회 이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약속이고요. 이 회회 같은 경우는 약간 데이트, 네, 데이트할 때 회회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쓰실 때는 좀 구분해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듣고 따라 읽어주세요. 为打错那音乐会有约 네, 계속해서 단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偶像. 네, 아이돌,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단어, 演唱会. 네, 콘서트입니다. 자, 앞서 말한 音乐会가 조금 더 광범위한 내용이라면, 演唱会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래하는 콘서트라고 아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어, 古典. 네, 고전, 클래식. 네, 그런 표현이고요. 자, 마지막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对,没兴趣. 네. 자, 对, 뭐뭇에 대하여 라는 뜻이죠. 그 대상은 여기 뒤에 나옵니다. 대상, 뭐뭇에 대하여. 네, 요것에 대하여 没兴趣, 兴趣, 흥미가 没有, 없다라는 뜻이에요. 对,没兴趣. 자, 이와 반대되는 것을 더 기억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무엇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라는 뜻은요. 对, 대상, 그리고 有兴趣 또는 对, 그리고 대상, 感兴趣 네. 兴趣, 흥미가 있다 또는 흥미를 느끼다. 네, 이렇게 쓰입니다. 요 세 가지 다 기억 잘 해주셨으면 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对没兴趣,对有兴趣,对感兴趣. 자, 요 세 가지는 조금 있다가 문형 연습에서 또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어 제가 한번 다시 읽을 테니 듣고 따라 읽어주세요. 偶像,演唱会,古典,对没兴趣,对有兴趣,对感兴趣. 네, 마지막 단어입니다. 实在, 네, 확실히, 참으로라는 뜻이고요. 그다음 밑에 단어는 抱歉, 네, 抱歉. 네, 우리는 미안합니다를 对不起 많이 기억들 하실 거예요. 자, 하나 더 기억해 주세요. 抱歉. 네, 미안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네, 생각한다. 이 뜻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듣고 따라 읽어주세요. 实在, 抱歉. 네, 이제 방금 배운 단어를 바탕으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A가 말합니다. 喂, 네, 여보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请问 시우민在家吗? 네, 말씀 좀 묻겠는데요. 수민이 집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죠. 여기서의 在는 어디에 있다.
네, 그런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자, B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你打错了. 네, 우리 단어 할 때 배우셨죠? 打错.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것의 구조에 대해서는 문형 연습할 때 알려드릴게요. 자, 비교적 간단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듣고 따라 읽어주세요. 喂，请问秀敏在家吗？你打错了. 네, 방금 전 보셨던 본문은 전화를 잘못 걸었을 때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냥 간단했죠. 나错, 잘못 걸었어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본문에서는 네, 통화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네, 제가 건 사람이 제대로 받은 경우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는지 네,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A는 이미 알고 계시는 네, 喂가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말을 했고요. 请问秀敏在吗? 네, 수민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방금 전 본문에서는 在家吗? 네, 집에 있냐고 물었고요. 이번에서는 在吗? 수민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약간 다르죠? 자, B가 대답합니다. 我就是 나야. 네, 바로 나라고 얘기를 한 거죠. 什么事? 네, 什么事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什么事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들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 듣고 따라 읽어주세요. 喂，请问秀敏在吗？我就是什么事儿? 네, 계속해서 본문 보겠습니다. 明天下午有空吗? 자, 내일 오후에有空吗? 네, 콜 이렇게까지 해서 시간 또는 시간적인 여유를 뜻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콩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콩을 약간 건설 작용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A가 내일 오후에 시간이니? 라고 물었고요. 이어서 一起去听音乐会好吗? 라고 물었습니다. 一起, 다 같이, 去, 가는데, 听音乐会, 음악회에 들으러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회 간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去听音乐会, 네,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好吗? 이것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네, 怎么样? 하고도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자, B가 말합니다. 明天有约. 네, 여기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가 나왔죠. 약속이 있다는 거. 有约. 네, 내일은 약속이 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역시 길지는 않으시고 별로 내용도 어렵지 않으셨죠? 다시 한번 읽을 테니 듣고 크게 따라 읽어주세요. 明天下午有空吗？一起去听音乐会好吗？明天有约.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A가 B가 明天有约 내일 약속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다시 묻습니다. 那后天呢? 나 그렇다면 后天모레는 너 이렇게 물어봤죠. 이 너도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통 앞에 나왔던 질문을 다시 할 때 구구절절히 말하지 않고 그냥 너로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질문이 대신 나왔을까요? 네, 하오마? 어때? 라고 물어봤던 하오마? 여기 나왔겠죠. 자, B가 대답합니다. 后天可以 모레, 后天 모레입니다. 네, 모레는 可以 괜찮아. 여기 可以는 괜찮아, 또 승낙, 네, 할 수 있어. 네, 뭘 배워서 할 수 있어 이런 능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승낙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쓰였을 때 可以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什么音乐? 무슨 음악인데 무슨 음악이야?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서 또 물어요. 偶像的演唱会. 네, 사실은 여기까지에는
의문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어로 말할 때도 꼭 어떻게 제대로 된 완성된 문장으로 질문을 하지는 않아요. 어쩔 때는 "밥 먹었니?" 라는 걸 물어볼 때 이렇게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밥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아이돌 콘서트라는 요렇게만 썼지만 偶像的 演唱会 약간 조금 높이듯이 말하면 네,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 콘서트니? 라고 그렇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여기도 간단한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 듣고 따라 읽어주세요. 那后天呢？后天可以什么音乐？偶像的演唱会。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A가 不是 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라고 말을 했고요. 古典 音乐会 네, 클래식 음악회라고 말을 하네요. 자, A의 이야기에 B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볼게요. 实在抱歉 정말 미안해, 진짜 미안해. 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 我对古典音乐 나는 对 뭐뭐에 대해서 古典音乐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没兴趣 관심이 없어, 흥미가 없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끝이고요. 더 진행되진 않지만 네, B가 같이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읽을 테니 듣고 따라 읽어주세요. 不是古典音乐会实在抱歉我对古典音乐没兴趣 네, 문형 연습 해보겠습니다. 단어 할 때도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미 다루었던 것인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밑에 본문에 나왔던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은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흥미가 없다, 관심이 없다 라는 문장이었죠. 먼저 클래식 음악, 古典音乐 라고 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对가 앞에 나옵니다. 对, 古典音乐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没兴趣 흥미가 없다. 没兴趣 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네, 방금 전에 어떤 대상에 흥미가 없다, 관심이 없다. 对 대상 그리고 没兴趣 이 표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문형 연습은 그 반대 의미, 무엇에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네,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연습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단어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흥미가 있다, 흥미 있다 또는 관심 있다. 그것은 앞에 나온 거와 형식은 같은데 하나 단어만 바뀌는 것. 자, 볼게요. 对 그리고 대상. 네, 관심이 있고 흥미가 있는 대상. 네, 그 대상 나오고 그 다음에 感兴趣. 네, 感兴趣. 그리고 또 다른 표현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충분히. 对 그리고 역시 대상. 네, 흥미나 관심 있는 대상 쓰고 부분에는 有兴趣. 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对 그리고 什么什么 이 대상 感兴趣对 대상 有兴趣 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다, 클래식 음악에 흥미가 있다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그렇죠. 对古典音乐感兴趣 그리고 对古典音乐有兴趣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기억해 주세요. 네, 연습을 좀 더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예문을 들어놨습니다. 서해에 흥미를 느끼다, 서해에 관심이 있다 라고 써두었고요. 보면 이제 단어를 적어 두었어요. 우리는 서예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슈파, 네, 서법, 슈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해에 흥미를 느낀다
서에 관심이 있다. 어떻게 말하면 되죠? 네, 对书法感兴趣. 네, 하나 완성했고요. 또 다른 표현. 네,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되죠. 对书法有兴趣. 네, 모두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자, 그녀는 글짓기에 취미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써두었어요. 자, 밑에 글짓기, 글쓰기는 시에수어입니다. 시에수어.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녀는 타 그리고 글짓기에 대해서 글짓기에 对 시에수어 네, 흥미를 갖고 있다. 관심이 있다. 感兴趣 네, 이렇게 하셨죠? 또는 요兴趣 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 먼저 感兴趣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他对写作 이번에는 有兴趣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완성해 봤습니다. 자, 모두들 이렇게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전에 단어와 본문에서 나수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먼저 본문에 나왔던 것 볼게요. 따추어라. 네, 따추어. 자, 이것은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전화 잘못 걸었어요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여기에 추어. 이것을 바로 결과 보호라고 합니다. 결과 보호라는 것은 동작의 결과를 설명해주고 보충해주는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따 써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예, 따, 电话 할 때 따죠. 네, 전화를 걸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사실 보면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그것이 곧 내가 원하는 상대방과 통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화를 거는 그 행위일 뿐이지 내가 전화를 건 그 대상과 제대로 된 통화가 주고받아졌는지는 아직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동작의 결과가 이 뒤에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추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추어는 무슨 뜻이었죠, 여러분? 네, 틀리다, 맞지 않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따 电화 할 때 따 전화를 걸었는데 그 결과가 네, 잘못된 거란 의미예요. 네, 결과 보호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결과 보호 추어 가지고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추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네, 잘못된 것을 의미한다고 했고 역할은 결과 보호. 네, 앞에 나온 어떤 동작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충 설명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팅, 잘 아시는 단어죠. 팅은 뭐죠? 듣는 거예요. 네,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네, 잘못 들은 거예요. 팅 추어. 네. 그다음 그렇다면 밑에 거 한번 볼까요? 또 우리가 아는 단어 칸. 네. 칸이 나왔습니다. 자, 보기는 봤어요. 뭘 봤어요. 근데 그 결과는 네, 잘못 본 거죠. 네. 이렇게 동작을 하기는 했는데 최종적인 결과가 어떤지는 네, 이렇게 뒤에서 보호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보호가 바로 결과 보호라고 하고요. 중국에는 아주 많은 결과 보호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네, 제가 보호 하나만 더 본다고 말씀드렸죠. 보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볼 것은 주입니다. 주. 보통 거주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호로 쓰일 때는 견고함이나 안정됨을 나타낸다. 또는 멈춤, 정지를 나타낸다. 네, 이 뜻으로 어떻게 보면 발전된 거죠. 자, 예문을 보면 좀 더 확실히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문, 记住了. 네, 记하면 어떤 뜻이죠? 네, 기억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요렇게까지만, 요 동작만 봤을 때는요, 이게 뭐 제대로 잘 기억하는 건지 대충 두루뭉술하게 기억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동작만 나온 거예요. 그냥 기억을 한다 정도예요. 하지만 뒤에 결과보
쭈를 씀으로 해서 아주 제대로 확실하게 기억한다 라는 의미가 부여가 돼요. 그리고 밑에 것도 한번 볼게요. 车停住了. 이것도 车停 이렇게 하면 차가 멈추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우리가 보면 차가 항상 딱 아주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제대로 멈춘 건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멈췄다고 하니까 멈췄나 보다. 그런데 이 뒤에 결과보 true를 쓰면 아주 확실하게 정지가 된 거예요. 네,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제대로 정지. 네, 제대로 멈춰 섰을 때를 표현할 때 true를 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작의 확실한 어떤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것. 좀 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차차 또 새로운 어떤 표현 배우시면 좀 더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注意身体健康. 네. 건강 조심하세요. 再见.